국민연금과 강성부펀드가 한진일가를 향해 칼을 빼든 것은 한진 사주일가의 갑질, 독단 경영이 부른 폐해 때문입니다. 조영호 회장 일가의 전횡과 한진일가의 경영권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과 강성부펀드가 동시에 한진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자, 황 기자, 네. 두 대주주들이 그 최대 주주인 조영호 일가에 당하기 위해서 손을 잡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일단 먼저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회의에서 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던졌는데요. 이 박 장관은 국민연금과 이 강성부펀드가 서로 연대하기 어렵다면서 의견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답을 해놨습니다. 예. 이 국민연금이 외부 그것도 이 사모펀드와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강성부펀드는 국민연금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둘 다 경영권 견제가 일단 목적이고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일탈행위로 회사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만큼 이 조영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 반대 등 비슷한 요구를 앞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주주들의 경영권 개입 빌미를 제공한 총수일가의 갑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 언니 조연아는 땅콩에 대한 갑질이 있었고 막내딸 조유민의 물컵 갑질은 무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모친 이명 여사의 폭언과 폭행은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하지만 세모녀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은 아마 밀수 혐의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해 이제 12월에 관세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예. 세모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이 생활용품을 밀수입했고요.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가구 등 5억 9천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많은 벌금과 함께 실형도 예상되는데요. 변호사 의견 들어보시죠. 적어도 관세 포탈죄로는 무기징역 내지는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고 밀수입죄도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영호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중순 조영호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에서 항공기 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부당 중개수수료 2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연아, 조원태, 조현민 세 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을 정석기업이 다시 비싸게 사도록 해서 4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총 4가지 배임 횡령 혐의로 조 회장이 가로챈 부당이익은 274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국민연금과 강성부펀드가 나선 배경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의 경우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그 사주일가의 횡포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라는 비난 때문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조영호 회장 일가의 갑질과 또 비리 폭로가 본물을 이루면서 오너 일가의 경영 퇴진 운동이 굉장히 거셌었습니다. 주축이 된 건 대한항공 직원들과 참여연대 또 소액주주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압박은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서야만 한다는 그런 여론이 일면서 주주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게 된 겁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첫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 좋은 힘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성부펀드는 그 오너리스크로 몸살을 나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왜 한진의 경영권을 겨냥을 했을까요? 우선 대외적인 명분이 확실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KCGI가 사회적 책임 펀드를 내세우고 있는데 한진만큼 오너의 독단과 일탈로 주주 가치가 훼손된 기업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네. 아울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너 일가의 지분 구조도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지분율만 확보하면 충분히 싸워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조영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 압박에 나선 이후에 한진그룹의 경영 개선에 목이 말랐던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강성부펀드 측은 어떤 방식으로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네, 강성부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인터뷰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알려진 대로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을 계획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타협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조양호 회장 측에 구체적인 경영 개선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진 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와 표대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과 강성부 펀드 등이 협동을 펼칠 경우 네. 한진의 대응이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까? 일단 한진그룹은 이번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부적절한 개입이니까 그만둬라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2대 주주, 3대 주주로 이런 주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적절치 않고요. 또 회장 일가에 대한 여론도 워낙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조 회장 일가는 땅콩회항을 시작으로 막내딸의 그 물컵 갑질에 이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이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이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행동에 나선 것도 이 조양호 회장이 결국 자초한 일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내 사모펀드가 재벌 기업의 경영권을 압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황 기자. 네. 이런 사모펀드가 그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압박하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경영권 견제를 통해서 기업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펀드 역시 당연히 그 주주의 일원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에 대해서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무리한 배당 요구 등 수익만 바라보다가 기업의 건전성을 해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그 미국의 론스타 같은 데인데요.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 순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배당받은 뒤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어떤 연속성 이런 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배당과 매각 이익만 생각한 겁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라도 결국 펀드의 속성상 이 수익 극대화가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한 배당 등을 요구할 경우 대한항공 경영이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핑계로 해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기업이 가진 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사용하게 만들어서 주가가 반짝 뜨게 만들고 빠져버리는 식의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결국 나중에 가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 토종주의 펀드와는 달리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한진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이런 움직임도 일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한진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는 행동주의 펀드에서 소액주주 운동으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한진칼 주식 1인 1주 갖기 운동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재벌 개혁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시민 동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진칼 전체 지분의 1.7%를 차지하는 투자금 1억 원 이상의 소액주주들과도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10% 이상의 소액주주 지분을 확보해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결국은 재벌이나 상장회사들이 투자 촉진이 일어나야지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거고 그게 결국은 한국 경제를 좀 기초를 탄탄히 하는 어떤 계기가 돼야지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 시민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감시 운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